얘들아 안녕.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5월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 나도 나도 이런 걸 찍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랄까, 총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시험은 없으니까 봐봐. 쉬운 시험이 만약에 시험지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쉬웠다, 객관적인 난이도가 쉬웠다 하면은 등급 컷은 올라갈 거고, 근데 객관적인 난이도가 어려웠다 하면은 등급 컷은 내려갈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쉬운 시험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냐 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번, 1, 2, 3, 4번, 뭐 5, 6, 7번은 그렇다 치고, 은근히 나는 8, 9, 10번 쪽에서 조금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쪽을 얼마나 잘 뚫었으면, 어떤 식으로 뚫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11번은 너무 쉬웠어 사실. 그 다음에 12, 13, 14번도 조금 막힐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서 봐볼 거고, 그 다음에 15번은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은근히 19번에서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건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건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0번은 뭐 그런데 21번은 약간 뭐랄까, 상황이 전형적이야. 너무 전형적인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22번은 당연히 킬러니까 조금 어려웠을 거야. 일단 시험 친다고 다시 너무 고생 많았고, 한번 복습해본 다음에 이 영상 보면서 한번 복습해봤으면 좋겠어. 1번부터 바로 가볼게. 앞쪽은 좀 빨리빨리 나가면서 뒤쪽은 조금 상세하게 해설을 해볼게. 1번,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수에서 밑을 맞춰줄 때는 최대한 작게 맞춰주는 게 좋다, 근데 로그 계산에서 밑을 맞춰줄 때는 조금 키워주는 게 좋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밑을 3으로 맞춰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3에 2 빼기 2루트 2라고 앞에 걸 쓸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걸 3에 2루트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3의 2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다. 괜찮겠지? 넘어가 볼게. 2번 봅시다. 2번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f'1이라는 미분계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fx를 미분해보면 3x 제곱에 빼기 2가 될 거고, f'1은 1이 되겠다. 정답 1번. 3번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래. 그럼 첫째 항도 k이고 공비도 k야. 일단은 양수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등비수열 an이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럼 a2는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a4는 뭐라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k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은 k제곱을 약분을 시켜줄 수 있어. 왜냐면은 양수니까. 그러면은 3k제곱은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k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a3은 k세제곱이겠지? k세제곱은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k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k세제곱은 2루트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2니까 정답 3번 되겠다. 4번,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0일 거고, x는 0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다. 5번 넘어가 보자. f'1이래. 얘는 곱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fx를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아.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더하기 뒤에 거 미분 2x 플러스 1에 2x 빼기 2. 그러면은 x는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2 곱하기 4 빼기 2 플러스 5, 여기서 4 빼기 2 플러스 4 빼기 4 플러스 5지. 그러면 2 곱하기 5에 더하기,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5가 나올 거고, 뒤에 거에다 2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정답 24번이 되겠다. 6번 봅시다. 6번은 일단은 2분의 3파이부터 세타가 2파이까지 인 범위에 있대. 그러면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뭐라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 괜찮지? 그러면은
한번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양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그럼 1이겠네. 1은 3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3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인데,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으로부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봐야 되니까 단위원에서 한번 그려가지고 상하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타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러면은 x좌표가 3분의 1이다. y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y좌표는 3분의 2루트 2, 길이는 3분의 2루트 2가 돼서 좌표를 적어보면 3분의 1,3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일 텐데,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3분의 얘는 3분의 6루트 2가 더해질 거니까 4루트 2가 되겠다. 정답 5번. 7번 봅시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어. 도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f0이 2여야 된다.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된대. 그럼 무슨 뜻이냐? f'x는 지금 2차 함수야. 맞아? 2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f'의 부호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부호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이렇게 그려져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 라는 거지. 왜냐면은 부호 변동이 없어야 되니까 축하고 만나더라도 접하는 상황만 발생해야 된다 인 거니까. 그러면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가 0 이하인데 이거 뭐야? k 빼기 2의 제곱인데 얘는 0 이하여야 된다. 근데 얘는 뭐야?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k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f'x의 식이 결정이 됐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x는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x제곱의 플러스 x에 플러스 c인데 c가 f0일 거 아니야. 이겠다. f3은 뭐가 될 거냐면 이만큼 계산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27 9 빼기 9 플러스 3에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정답 5가 되겠다. 2번. 8번 봅시다. 8번을 보면서 나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뭐냐면은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를 구분을 지어서 봐야 될까라는 거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3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절대값 x는 3이라는 값으로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은 얘랑 얘 각각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마디로 x가 0일 때만 살펴보고 정수 x의 개수니까, 예를 들면은 절대값 x로 가능한 게 1, 2, 3이야. 그러면은 가능한 정수 x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쉽게 판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문제 풀면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의 절대값 x 플러스 2의 절대값 x 분의 64가 될 건데 이게 22여야 된대.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x가 0이 되는 상황부터 살펴보자. 그러면은 1 플러스 64니까 22하가 안 되겠지. 절대값 x가 1인 상황을 보면은 2 플러스 32가 돼서 22하가 안 된다. 절대값 x가 2일 때는 4 플러스
지금 생각해보면은 얘네 두 개는 어차피 곱해서 64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해줄 수 있다. 절대값 x가 3이 될 때는 그러면은 뭐가 되지? 8 플러스 8이 되겠다. 그러면 22야.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고. 절대값 x가 5일 때, 4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16 플러스 4가 될 거야. 근데 22야. 여기까지 만족을 해? 근데 절대값 x가 5가 되는 순간에는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32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22r을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서는 절대값 x가 2, 3, 4일 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4라는 총 6개의 정수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대칭성이 느껴질 때는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 넘어가 볼게. 9번 봅시다. 9번 조금 잘 복습해줬으면 좋겠어. 쌤은 다른 친구들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9번이 4점짜리 문제인지 몰랐거든. 근데 이번에 풀면서 5월 모의고사 풀면서 여기서 약간 조금 이상한데? 느낌이 좀 끄림직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약간 조금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복습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는 a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0부터 1까지 f't dt를 만족을 한대. 그때 0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fx 식결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자 라는 거지. 괜찮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이거는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총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대입, 수치 대입. 두 번째 개수 비교. 이건 언제일 때? 함수가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식이 다항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지. 그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넣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0부터 1까지 f't dt가 될 거니까 0부터 1까지 f't dt는 뭐가 될 거냐면 3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야. 그럼 뭐냐면 이거는 f1 빼기 f0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fx식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3이랑 이제 3이랑 날라가지?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2다. 왜? x로 나눠줘서. 근데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니까 원래는 사실 x가 0이 아닐 때랑 x가 0일 때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문제는 없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관계식에서 우리가 f1 빼기 f0가 3이란 걸 알았어. f1은 뭐냐면은 a 플러스 2야, f0은 2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2 빼기 2는 a가 될 텐데 그게 3이 되겠다. 그러면 fx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단 거야. 3x 제곱 플러스 2.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0부터 2까지 3x 제곱 플러스 2 dx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 되니까 8 플러스 4가 돼서 정답 12. 4번이 되겠다. 괜찮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놓치지 않느냐인데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얼마나 그러니까 또렷하게 알고 있느냐. 다시 정적분의 정의는 뭐다? 항상 얘기하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다 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했으면은 0부터 1까지 f't dt라는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f1 빼기 f0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스텝이 꼬이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아니었으면 조금 꼬였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한번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10번 봅시다. 10번도 은근히 약간 계산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안 해서 조금 막힐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따라 봐봐.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이래. 그럼 무슨 뜻이냐? 모든 항이 자연수다 라는 거는 첫 번째 생각. 일단은 초항이 첫 번째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 두 번째 공차도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맞지? 그 다음 공차가 같대.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맞지? n에 대한 1차식. 근데 그 1차항의 개수는 뭐냐면은 그 1차항의 개수는 공차야. 그럼 공차가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단 거야? 그치, 1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가 1부터 n까지 이거를 다 더했을 때 8n 플러스 4분의 n이야. 그걸 만족시킬 때 ak 플러스 bk를 구하라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식을 각각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맞지? 한번 진행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을 알 수가 있다. a1분의 b1 a1 곱하기 b1분의 1은 뭐가 될 거냐면 12분의 1이 될 거야. 따라서 a1 b1은 12가 된다. 괜찮지?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k가 1부터 n까지 ak bk 분의 1 이거를 다 더했을 때 8n 플러스 4분의 n이 된다. 근데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bk 분의 1을 구해보면은 한마디로 a1 b1 분의 1부터 an-1 bn-1 분의 1까지 다 더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서 8n 빼기 4분의 n-1이 된다. 얘네 두 개를 빼면 뭐가 나올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 1을 집어넣는다. 두 번째, n 대신 n-1을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구한다. 괜찮겠지?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n은 2 이상에서 정의가 될 거야.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an분의 bn만 bn분의 1만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8n 플러스 4분의 n 빼기 8n 빼기 4분의 n-1이 될 건데 여기서 좀 계산 잘했는지 모르겠어. 봐봐, 이거를 4의 2n 플러스 1분의 n으로 바꾸고 빼기 4의 2n-1로 1분의 n-1이라고 바꾸면은 공통인수가 있잖아. 굳이 그니까 이쪽에는 8n-4 이쪽에는 8n 플러스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4의 2n 플러스 1에 2n-1에 왼쪽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각각 2n-1을 곱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분자 분모에 각각 2n 플러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줬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4 곱하기 2n 플러스 1에 2n-1, 그 다음에 2n 제곱 빼기 n이 있을 거고 앞쪽에는 뒤에 거 계산해보면 2n 제곱에 빼기 2n 플러스 n 빼기 n 빼기 1이 된다. 그러면 이만큼이 쏙 날라가겠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4에 2n 플러스 1에 2n-1 분의 1일 거야. n이 2 이상이 되고 이게 뭐였냐면 an bn 분의 1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뭐가 같아야 된다? 공차가 같은데 공차가 같다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1차항의 개수가 같으면서 동시에 자연수일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4n 플러스 2랑 4n 빼기 2밖에 없어. 2만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야. 괜찮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봐봐, AN, BN이 각각 어떤 거인지가 중요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 왜냐면 어차피 얘네는 더해질 거니까. 맞지? 그러면 AN, BN이 각각 얘네 중에 하나이면 되는 걸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n이 1일 때도 이게 성립을 하느냐. 봐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n 플러스 2는 6이 되고
4n-2는 2가 돼. 그래서 a1 곱하기 b1이 12가 되는 거를 만족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n이 1 이상일 때로. 내 말 맞지?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 표현할 수가 있냐면 4k 플러스 2랑 4k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8k가 되겠다. 그러면은 8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은 4 곱하기 30이 돼서 120이 되겠다. 정답 4번이라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공차인 걸 알아.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거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보다 개수가 공차여야 된다. 근데 그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밖에 안 생기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여기서 조금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8, 9, 10번 한번 잘 복습해봐봐. 11번 한번 봐볼 건데 11번은 맞췄으면 좋겠어. 이거는 맞췄으면 좋겠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 양수 K에 대해서 시각 T는 K에서 점 P의 속도가 한 1이래. 그러면은 위치 함수를 뭐 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오지? 미분하면 나오겠지? 미분해보자. 3kt 제곱 빼기 12t에 플러스 1이 될 건데 v k가 1이라네. 근데 k 집어넣어보면 3k 세제곱 빼기 12k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얘네 날라갈 거고 k 값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k 세제곱 빼기 4k는 양변 어차피 좌변은 0일 거니까,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0이 될 거고 k에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은 2겠다. 왜냐면 k는 양수여야 되니까. 괜찮지? 근데 시각 t는 이 k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묻고 있어. 그러면 가속도 함수는 vt를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미분해주면은 6kt에 빼기 12가 될 건데, 봐봐. k를 우리가 결정을 했어. 12였어. 그러니까 12t 빼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a 4를 구하면 되겠다. 48 빼기 12가 돼서 정답 36 1번이 되겠다. 12번 봅시다. 12번은 약간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 변수 세팅해야 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식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변수 우리가 3개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식 3개를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뽑아낼 수가 있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최상수 a, k, t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로그 a의 x랑 y는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플러스 k래. 그게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일단 관계식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눈치채고, 그 다음에 직선 x는 t가 두 곡선 y는 로그 a의 x와 y는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플러스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고 하대. 그렇대. 직선 AB가 원점 O를 지나고 두 삼각형 OCA는 이쪽이고 ABC가 이쪽이지. 넓이가 2로 갔대.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지금 얘가 점 A라는 점이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OA랑 AB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X좌표가 T였잖아. 그러면은 여기 X좌표는 2분의 T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높이도 1대 2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내분점을 다룰 때 X좌표랑 Y좌표를 나눠가지고 다루자고 했었지. 그래서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가 되는 관계를 가질 거다. A랑 B가. 괜찮겠지? 그래서 두 삼각형 OCA랑 ACB의 넓이가 2로 같을 때 A랑 K랑 T랑 다 곱해버리래.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얘네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 지금 점 A에서 한번 살펴볼 거야. 점 A에서의
x좌표는 2분의 t야. 근데 이거를 알 수 있어. y는 로그 a의 x와 지금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양쪽에다가 2분의 t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은 로그 a의 2분의 t는 봐봐, 여기로 넘어가면 3 로그 a의 2분의 t가 될 거니까 3분의 k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a의 좌표를 뭐라 할 수 있냐면 2분의 t, 3분의 k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x좌표는 t가 돼야 되고 y좌표는 3분의 2k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이걸 알았는데 B점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로그 A의 X에다가 T를 집어넣은 로그 A의 T는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K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볼 수가 있어. 봐봐, 얘를 2배 하면은 얘가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로그 A의 2분의 T를 2배 하면은 로그 A가 A의 T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 다시 적을 수 있냐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T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보다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4분의 T 제곱이 T가 돼야 돼. T는 4가 돼야 돼. 일단 T가 4라는 값을 하나 구했어. 4,3분의 2K 라는 점을 지나고 있던 거네. 한마디로 이 x좌표가 4였다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전체 넓이는 우리가 4 돼야 되는 거 알겠어? 2랑 2니까 그러면 이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높이의 길이는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봐보자. 얘 지금 우리 한번 집어넣을게. x좌표에다가 t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가 돼. 근데 로그 a의 t가 뭐냐면은 3분의 2k야. 그러면 얘 좌표는 뭐라 적을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4k 플러스 k가 될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될 거야. 이거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괜찮지? 그러면은 저 높이가 BC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거야. 뭐를 알아낼 거냐면 봐봐,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 그러면 K가 나오겠지?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 거의 다 구했다. K는 2라는 거 구했어. A만 구하러 가자. 여기 식에다가 T랑 K 아니까 A 구하러 가볼게. 로그 A의 4는 뭐라 할 수 있냐면 3분의 4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의 3분의 4제곱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4가 될 거고, 그럼 A의 3분의 2제곱은 2가 될 거니까 A는 2분의 3제곱이다. 2 루트 2다. 그러면 A가 2 루트 2래. 얘네 다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2 루트 2에 8을 곱할 거야. 그럼 정답 16 루트 2,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식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그냥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 봤어. 근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지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이 문제는 한번 잘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2배가 돼야 된다 라는 걸 통해서 식 2개를 뽑아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얘네 2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뽑아내는 게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K를 구하고 T를 구했을 때도 어떻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을까 하면은 K랑 T랑 A랑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식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거죠. 괜찮을까? 넘어가 봅시다. 13번 볼 거야. 13번은 요즘 나오는 약간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조금 약간 뭐랄까, 작년 수능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조금 트렌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이 정도는 수월하게 풀어줬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한번 문제 읽어볼게.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x-3이 x 좌표가 양수인 두 점 a랑 b에서 만난다. 직선 y는 x-3과
y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렇지? 그 다음에 곡선 y는 fx랑 y축 및 선분 AC로 둘러싸인 넓이를 S1이라 한대. 여기 S1이라고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3이 2등분을 한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분의 S2가 되고 여기가 2분의 S2가 된다는 소리겠지. 괜찮지? 근데 S2 빼기 2S1이 6이래. 그때 F-1의 값은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x의 식결정이겠다. 괜찮겠지? 단, 점 A의 x좌표는 3보다 작고 점 B의 x좌표는 3보다 크다. 그렇다나 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정적분은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은 부호를 고려한 넓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함수와 함수 사이에 사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기로 했냐면은 빼남수의 정적분으로 다루기로 했어. 괜찮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빼남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봐봐. hx를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fx 빼기 x 빼기 3을 살펴볼 거야. 그러면은 x는 a랑 b에서의 x좌표에서 hx는 0이 될 거고 한마디로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쪽에서는 f가 더 크고 이쪽에서는 저 직선이 더 크고 여기서는 f가 더 클 거니까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 넓이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S2는 똑같고 이쪽 넓이랑 S1이랑 똑같아. 근데 이거를 x는 3이 2등분을 한대. 그럼 뭐냐? 이 hx는 대칭축이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가장 중요하겠지. 대칭축이 뭐가 될 거냐면 x는 3이 될 거야. 내 말 맞지? 그러면 fx식을 fx 빼기 x-3이라는 식을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 x-3 전체 제곱 플러스 k 정도? 그러면은 이 점을 3,k라고 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봐봐. S2 빼기 2S1 6이래. S2 빼기 2S1 이 6이다. 그러면 우리가 S1이랑 S2를 각각 구해야 될까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S2가 이거고 S1은 이건데 이거를 각각 구해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거를 양변을 2분의 1배를 해볼게. 그러면은 2분의 S2 빼기 S1은 3이다. 뭔가 의미가 생기지 않았어? 2분의 S2는 어디라고 했어? 이만큼이라고 했지. S1은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2분의 S2 빼기 S1은 3이 될 건데 이거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hx dx라는 의미를 가질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겠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kx 이거를 0하고 3을 집어넣어서 빼겠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정말 3을 집어넣으면은 0 빼기 3k가 나올 거고 0을 집어넣어서 빼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7을 곱했어. 그러면은 9가 될 거고 빼기 0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k 빼기 9가 될 건데 그게 3이래. 그러면 3k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면은 hx식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맞지? 다시 우리가 S2랑 S1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그래프적으로 의미를 안 가졌어. 근데 얘를
절반을 시켜보면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거를 왜 생각했냐 라고 하면은 x는 3에서 절반이 된대. 그럼 얘를 2분의 s2랑 2분의 s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s2 빼기 2s1이란 식을 양변을 절반을 해보면은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괜찮을까? 그럼 봅시다. fx식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 fx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x-3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 식을 보고 x-3만 옆으로 넘겨준 거야. 괜찮지?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고 싶대. f-1은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16에 빼기 4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면은 16 빼기 8이 돼서 정답 8.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으면 어떨까 싶어. 넘어가보자. 우리 14번 한번 봐볼 거야. 삼각함수 활용이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가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1과 R2인 두 원, C1, C2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그 다음에 원 C1 위의 점 C1, 원 C2 위의 두 점 D2에 대해서 세 점 CAD, CA, G가 한 직선 위에 있고 CB, E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R1 대 R2를 1대2라고 한대. 이거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R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을까? 그 다음에 AC 길이가 3이야. AG 길이가 5야. DE 길이가 4야. 그때 선분 C의 길이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선분 C의 길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를 구하래. 괜찮지? 그러면은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 봐봐.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사각형이 보였을 때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대각의 크기의 합은 파이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뭐가 될 거냐면 여기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각은 알파다.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일 거니까 두 개 더해서 파이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각도 파이가 될 것이다. 아니다, 베타가 될 것이다.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각을 감마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뭔가 삼각형 ABC랑 삼각형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 ECD랑 닮음이다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팔선 정리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외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뭐라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A라는 길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삼각형 A, B, C가 있고 반지름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변 길이 A는 뭐라 표현할 수가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A라고 표현이 가능해. 괜찮지? 그럼 봐봐. 얘 한번 살짝 이렇게 그어볼게. 내가 왜 이거를 긋느냐 라고 하면은 각 베타에 대한 편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근데 또 알고 있는 거 반지름의 길이 B를 알고 있어.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이쪽 길이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봐봐. 한마디로 2R 곱하기 삼각형 ABC에서 봤을 때 AC, 길이 AC 3이랑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3을 2R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선분 길이 AE는 4R에다가 사인 베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4R 곱하기 사인 베타는 6이 돼야 될 거야. 이게 2배 해야 되니까 6이 됐어. 그러면은 거의 다 왔어. 왜냐면은 봐봐, 지금 각 베타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선분 CD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선분 D를 알고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C, 정답 알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코사인 베타를 어떻게 구할까? 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하러 가보자. 코사인 베타는 뭐야?
삼각형 ADE에서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양변의 곱, 그 다음에 25 더하기 16 빼기 36이 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5가 분자에 있고 8 곱하기 5가 분모에 있겠다. 그래서 8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쓸까? 삼각형 A 맞나? 아니지? 삼각형 CDE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버리자. 그러면 CE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 CE의 제곱은 저 CD의 길이는 8이겠지? 그러면 64에 더하기 16에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4에다가 8분의 1이 되겠다. 코사인 θ.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80 빼기 8이 될 거고 72가 될 거야. 그래서 C2는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루트 7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36 곱하기 2다. 6 루트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답 4번 되겠다.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를 엮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지를 조금 감춰서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봐봐, 일단 같은 각을 찾아내. 같은 각을 찾아낸 다음에 각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비를 알고 있을 때 대변의 길이비가 1대 2라는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마지막 15번도 봐보자. 15번도 볼 건데, 15번은 안 볼 친구들은 안 봐도 돼. 당연히 안 볼 친구들은 안 봐도 되고, 근데 글쎄 좋은 문제 같아. 그래서 복습해 줘야 될 친구들은 복습 잘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대. 그러면 이거 보면서 들어야 되는 생각 뭐가 있을까? f0은 0이어야 되고 f'0은 1이어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 4제곱으로 시작을 하는데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0로 끝난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가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실수 전체집합을 연속인 함수로, 뭔가 연속이라는 게 거슬려. 얘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 없고 연속인 함수라고 주어져 있다 정도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gx는 항상 뭐여야 된다? x거나 fx여야 된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만날 때만 뭐라고? 만날 때만 갈아탈 수 있다. 왜냐면 얘네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g3분의 g-2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능한 gx를 뭔가 결정하라 인 것 같아. 넘어가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뭐야? 원래는 미분계수의 정의지. 근데 g'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근데 봐봐, 생각을 해보면 gx가 gx는 x 또는 fx래? 근데 x일 때 미분 가능하지, fx일 때 미분 가능하지. 얘네를 쭉 타고 갔으면은 우리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야. 근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x는 2에서 갈아탄다는 소리야. 그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 갈아탄다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얘네의 교점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2는 2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교점이어야 되니까 fx랑 x. 근데 기울기는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f'2는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까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봅시다. x가 a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gx를 만족시켜야 된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함수겠지. 한마디로 원점 대칭. 그래서 그 실수 a의 최소값은 4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4 이상이면은 4 이상인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기함수를 만족시키고, 그럼 x가 5 이상, x가 6 이상 이런 거 다 만족시킬 텐데 x가 3 이상일 때는 뭐 만족을 안 시킨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4보다 작은 구간에서 기함수가 아니겠지. 한마디로 x가 4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기함수일 필요가 없다 라는 것과 동시에 x가 4 이상이랑 x가 마이너스 4 이상, 이하인 이쪽 구간에서는 기함수인 거를 만족시키면 좋겠다 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갔으면 베스트야. 괜찮겠지? 그럼 우리 봅시다. 일단은 지금 fx가 4차 함수야, 맞지? 4차 함수고 x는 0에서 y는 x와 접해. 그 다음에 x는 2에서 fx와 만나. 접하고 만난다. 그러면 y는 x와 교점을 최대 1개를 더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럼 y는 x와 만날 수 있는 양상은 이렇게 될 것 같아. y는 x가 있어. 0이랑 2에서만 만날 수도 있어. fx가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은 0에서는 최소 접해야 돼. 여기서는 만나야 돼. 그러면 3중근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럼 봐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3중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지우개 1인 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접하면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면 될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봐봐, 이거는 3중근하고 근 1개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y는 x랑 y는 fx가 어떤 상황인가를 따져보자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3중근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봐봐, 일단 x는 2에서는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봐봐, x가 4 이상일 때만 기함수다 라는 조건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어. 왜냐면은 만약에 함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함수를 따라가려면은 x가 4 이상, x가 마이너스 4 이하에서는 무조건 y는 x의 그래프를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야. 뭐가? gx가. 근데 여기서는 gx가 x가 4 이상일 때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 본다고 쳐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 따라가고, x가 2보다 클 때는 y는 x 따라가고, 그러면은 이 최소값이, 실수 a의 최소값이 4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a 최소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 일단 째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0에서는 3중근은 가지면 안 돼. 중근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x가 4 이상, 그러니까 4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근을 갖는 거는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 그래서 x가 4에서 근을 가질 때랑 뭐랑? y는 x랑, 그 다음에 y는 x랑 0이랑 2에서 만나고 접하는 건 당연한데 마이너스 4에서 근을 가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럼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걸 한번 다시 느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g3분의 g-2의 모든 값의 합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최소 2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지. 괜찮겠지? 그러면 x가 4 이상일 때는 y는 x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따라가야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x는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면 안 된다. 이러면 봐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초록색처럼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파란색처럼 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보라색처럼 됐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따라가다 본다고 쳐봐. 그러면은 A 최소가 이번에도 똑같이 2가 돼버려. 왜냐면은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 계속 y는 x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x가 2보다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기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면 그래프가 확정이다. 어떻게 확정이 될까? 얘를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y는 gx를 우리가 확정을 지었어. 이 빨간색이 y는 gx란 거야. 그러면 봐봐, g3분의 g-1에 x는 3일 때는 y는 fx로 들어가. 그래서 f3분의 g-2는 x는 -2일 때는 y는 x 그래프를 따라가지. -2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x10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 곡선과 직선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빼남수를 설정하는 게 좋다. 그럼 보자. fx 빼기 x를 우리가 뭐라 적을 수 있냐면,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야. x에서 2번 만나고 x-2에서 한번, x-4에서 한번 만난다. 그러면 fx는 x제곱에 x-2에 x-4에 플러스 x가 된다. f3은 뭐가 될 거냐면 9에 1에, 그러면은 -1에 플러스 3이 될 거다. 그러면은 -6이 되겠다. 그러면은 -6분의 -2가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로 가능한 경우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후보 1 찾은 거야. 두 번째 봐보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x가 -4보다 작을 때 무조건 y는 x 따라가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기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 될 수 있으니까. x가 4 이상일 때도 계속 이걸 따라가야 돼. 우리 계속 생각하는 거 잊지 않고 있지? 연속이면서 무조건 x는 2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고, 이쪽 바깥쪽에서는 기함수여야 된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따라가질 거고, 결론은 여기에서 또 어떤 그래프를 따라갈 거냐인데, 이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따라갈 거냐, 1번이냐 2번이냐인데, 봐봐, 2번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x 따라가, y는 x. 그러면은 나 조건에 또 위배가 돼. 뭐냐면은 x가 2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일 거니까.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g3분의 g-1에 g3분의 g-1에 x는 3에서는 y는 x 따라갈 거야. g-2는 x는 -2에서는 그러면은 fx 따라갈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설정을 할 거다? 맨함수를 설정을 할 거다. fx 빼기 x는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한 개를 가지고 있어. x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f -2 바로 구해버리고,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한다는데 -2를 더한다는 소리겠지. -2를 더해보자. 그러면 얘는 -32가 될 거고, 얘는 빼기 2가 될 거고, 그래서 -34가 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3분의 34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3분의 34랑 3분의 1이 가능한 경우의 수야. 그러면 -3분의 34랑 플러스 3분의 1을 더하면은 -3분의 33에 정답 -11, 5번이 되겠다. 괜찮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는 일단은 해야 될 거를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풀렸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앞에서부터 가보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이 조건을 통해서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 f0은 0이고 f'0은 1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x라는 식이 나왔을 때 이 정도를 판단하는 거는 괜찮겠지. 뭐냐면은 y는 x와 접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조금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하니까 gx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갈아타려면은 x 또는 fx니까 갈아타려면은 만날 때만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조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가조건이 조금 약간 신기했어. 미분계수여야 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갈아타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 조건도 조금 생소했다. 이쪽에서는 기함수여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살펴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민감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거.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풀었으면 한 3분에서 5분 내외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근데 당연히 어려웠던 문제는 맞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객관식은 마무리하고 이제 주관식 한번 풀러 가보자.